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.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입니다.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철근 산업, 이 철근 산업의 구조 조정이 아주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방안이라는 게 사실 국내 철강 산업이 처한 위기가 좀 심각하잖아요. 이걸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정부랑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민관 합동 TF라고 하죠. 여기서 꽤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내놓은 종합 대책입니다. 근데 이게 발표가 생각보다 조금 늦어졌어요. 그만큼 이게 뭐랄까 내부적으로 조율할 것도 많고 해결책 찾는 게 간단치 않았다.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여러 철강 품목들이 있을 텐데 유독 철근, 이게 딱 지목이 된 거잖아요. 설비 조정,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줄여야 할 핵심 대상으로요. 네, 그 이유를 좀 보면 기업들이 이렇게 스스로 설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. 또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수입품 비중 이게 좀 낮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정부도 이제 바로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서 이 철근 산업 재편 가능성을 따져보고 또 대안을 찾겠다. 이렇게 나선 거군요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풀어볼 얘기가 이 철강 산업 구조 조정, 특히 이걸 정부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산업 이슈의 핵심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럼 우선 지금 철근 산업 상황이 대체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건가요? 심각성부터 좀 짚어주시죠. 간단히 말하면요. 수요는 그냥 뚝 떨어지고 가격은 폭락하고 그야말로 수요 절벽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기업들도 나름대로 뭐 출하를 중단한다거나 생산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자구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. 근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뭐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어요.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거나 이익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아, 이게 또 건설 경기랑 바로 연결되니까요. 국내 건설 산업의 장기 전망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위기가 꽤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구조조정 말고는 답이 없다, 이렇게 보는 거고요. 하긴 필요성은 다들 느낄 텐데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. 정확하십니다. 필요하다는 데는 뭐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도 이걸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. 특히 철근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. 이런 업체들한테 설비 줄여라, 사업 재편해라. 이거는 그냥 뭐 회사 문 닫으라는 얘기랑 거의 같게 들릴 수 있거든요.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.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죠. 아, 바로 여기서 그 자율적 추진 방식의 딜레마가 나오는 거군요. 옛날처럼 정부가 막 강제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. 결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, 뭐 당근책이라고 하죠. 그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벌써 나오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정부가 뭐 기업 활력법이라고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돕는 법이 있거든요. 이걸 활용해서 심의도 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뭐 필요하면 철강 특별법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다.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하긴 있어요. 네네. 근데 과연 이런 지원 생산으로 이 생존이 걸린 결정을 기업들이 내릴 수 있을까? 이건 좀 의문이라는 거죠. 사실 2015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결국 잘 안 됐거든요. 아, 그때도 그랬군요. 네. 그래서 그때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어려운 자율 구조조정, 이거 성공시키려면 단순히 인센티브, 뭐 돈이나 세금 깎아주는 걸 넘어서는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.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 그런 물질적인 보상 너머에 이 기업 경영자들이 진짜 이건 해야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명분 이게 중요하다고 지적해요. 그러려면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철근 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그 미래에 대한 업계 차원의 깊은 고민과 공감대 형성, 뭐랄까 공동의 비전이라고 할까요? 이런 거 먼저 세우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.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. 지금 당장 대책만 보면 그냥 설비 줄이세요 하는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. 공동의 목표 같은 게 없으면 각자 살아남으려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런 상황을 막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그래서 정부 역할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건데요.
정부가 직접 막 나서서 지회하기보다는 업계가 스스로 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, 이걸 만들어주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위기에 빠진 철근 산업, 구조조정은 필요하다. 근데 이걸 자율에 맡기려니 각 기업의 생존 논리랑 부딪히면서 이게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됐다.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자율성의 양면성,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.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. 알지만 각자 생존이 걸린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풀려면 그냥 강력한 인센티브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뛰어넘는 업계 전체가 그래, 이게 우리 미래다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사진,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,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. 네. 이게 없으면 좀 안타깝지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처럼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서요. 개별 기업의 생존 논리, 그리고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,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? 또 정부와 업계는 어떻게 그 위태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?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